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리멸 낚시를 루어대로 하는 거를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거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요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를 지금 저희는 보리멸 낚시를 할 때 저희는 루어대를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원투대 이런 걸로 해서 멀리 장타를 쳐서 끌고 오면서 이제 한 번에 여러 마리가 걸리는 뭐 한 바늘을 한 5개를 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 했었는데, 바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밑걸림도 있고 그리고 바늘이 이제 엉키기도 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단 카드 바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그냥 ML대 아무거나 루어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루어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원투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팔이 아프다거나 힘이 든다거나 이런 거는 감수를 하셔야 되고, 루어대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낚싯대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루어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저희 요번에 레드펄스에서 새로 나온 신형 XP862ML, 지금 요 로드에다가 이제 릴은 이제 3000번이에요. 요거는 릴은 3000번을 써야 된다, 2500번을 써야 된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합사는 지금 저는 이제 루어대, 광어 이런 거 잡을 때 쓰는 그냥 기본 스펙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합사는 지금 1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드를 먼저 릴이랑 연결을 하고 합사를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러면 이제 채비를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채비 연결할 때 맨 끝에 핀도레 하나를 달아주세요. 핀도레를 연결할 때는 저희는 팔로마 매듭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두 줄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은 거를 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거에 이렇게 묶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원이 되잖아요. 이 원에 핀도레가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채비는 요거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여기에 채비를 달 겁니다. 요 채비는 저희가 L형 스네이크 천칭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 1단 채비로, 그 루어대다 보니까 캐스팅을 할 때 요거 채비 자체가 너무 길면 이게 던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 밑에다가 싱커를 달아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바늘을 달아주면 돼요. 자, 싱커는 자, 호수를 저는 지금 28g 요거를 지금 쓰고 있지만 내 로드가 몇 g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허용이 가능한 무게까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8g을 쓰셔도 되고 17g 요런 거를 쓰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로드 스펙에 맞춰서. 근데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17g 멀리 안 날아가서 저는 28g. 자, 싱크를 연결했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에다가 바늘을 3단 카드 바늘을 연결을 할게요. 바늘을 저희는 요번에는 지금 참바늘 8호를 사용을 해서 3단 카드 바늘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바늘이 이제 저희가 알리에서 제일 작은 바늘, 자, 6호 바늘을 샀는데 요 바늘이 사이즈가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어떤 저기 인터넷에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제 요 바늘을 사용을 해서, 요 바늘이 묶음 바늘로는 제일 작은 바늘인데 요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사용을 하면 정말 1타 1피로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바늘 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늘을 매서 여기 3단 카드 바늘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요걸로 3단 바늘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고, 자, 요걸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늘 목줄은 한 3호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바늘이 이제 워낙 작고 그래서 나일론 5호 같은 경우는 요 구멍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호 요걸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구멍에다가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자, 여기 하고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두 줄로. 자, 됐죠? 여기서 밑에 거는 이제 꽉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몇 번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세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바퀴 돌린 다음에 여기에 원이 하나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서 원이 생기잖아요. 요 원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얘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잡아당기고 나서 끝에서 한번 잡아당기고, 지금 요 바늘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바늘을 잡고 잡아당기지 마시고, 요렇게 가위 같은 데 보면 요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고리에 바늘을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주세요. 이렇게 세게 쫙. 자, 이렇게 되면 바늘 묶기는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바늘을 묶어서 3단 카드 바늘로 요 만드셔도 되고, 이제 요 묶는 게 나는 와 이거 나는 도저히 못 묶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알리에서 아주 작은 바늘도 팔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단 바늘을 만들어 볼게요. 바늘 먼저 왼쪽으로 바늘을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목줄을 이렇게 포개서 두 줄을 먼저 이렇게 잡습니다. 자, 여기 두 줄을 먼저 잡은 다음에, 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지금 여기 잡은 부분, 자, 여기서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원을 만들었죠? 그러면 얘를 손가락을 끼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줄을 요 원 안으로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팔자가 되죠.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매듭을. 자, 해서 꼭 당기고, 자,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늘을 잡고 당기시면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바늘을 요런 데다 끼고, 자, 요렇게 지그시 한번 당겨주고, 자, 자, 원줄 있는 쪽도 당겨주고, 이것도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쓸데없는 줄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끝에 한 단을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운데 거, 자, 3단 바늘이니까, 자, 또 바늘 하나를 이렇게 빼서, 자, 바늘 방향은 또 왼쪽으로. 자, 여기서 내가 바늘의 위치, 그러니까 나중에 묶고 나서 바늘이 오는 위치는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위치에 바늘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잡고 묶으면 요 자리에 묶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묶고 나면은 요 자리에 바늘이 오게 돼요. 그래서 바늘의 위치는 내가 처음에 정하는 곳이 바늘의 위치입니다. 자, 저는 바늘 위치는 한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 자, 요 정도에서, 자, 두 줄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내가 원을 만드는 원이 크면 목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구멍이 작아지면은 목줄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멍 사이즈에 맞춰서 요 목줄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차피,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기둥줄 사이에서 목줄이 길었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줄이 치렁치렁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목줄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구멍은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고 요 두 줄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해요. 자, 이렇게 통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줄이 요 정도로 길이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남은 줄은
잘라버리고, 자, 요 상태로 요렇게 만약에 낚시를 하게 되면 목줄에 너무 바늘이 너무 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묶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 줄을 기둥에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자, 요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위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기둥줄에 이렇게 꼬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벌어졌죠. 아까보다. 아까와 틀리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듭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늘이 있는 위치가 내 그 바늘의 끝 위치예요. 처음에 잡은 위치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엉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위치를 요 위에 기둥보다 약간 위로 요렇게 저는 요 정도에서 바늘의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둘을 잡고 요만큼 해서 원을 이렇게 만들고, 저는 한 요 정도를 띄우고 원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밑에서 이렇게 당겨서 안으로 쏙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목줄 길이가 한 요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도 한번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하면, 자, 1단, 2단, 3단. 자, 여기서 바늘을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 요거는 한 뼘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매듭을 한번 이렇게 져줍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를 나중에 매듭에다가 이렇게 묶을 거예요. 여기 매듭을 지어 놓은 요 라인을 안으로, 돌의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묶어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얘를 이렇게 묶었죠. 당기면 여기에 먼저 매듭을 지어 놓은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단 이렇게 바늘, 카드 바늘, 요거를 이제 지렁이를 이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저희는 지렁이를 염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리멸도 저희는 염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염장을 해서 이렇게 키친타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동지라든지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지렁이를 이런 식으로 염장한 걸 이렇게 다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거를 지렁이를 다 사용을 하질 않고 보리멸을 할 때는 이렇게 지렁이를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잘랐죠. 요만하게. 그러니까 손가락 요 한 마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보리멸은 입이 작기 때문에 이게 지렁이를 주렁주렁 달아봐야 보리멸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딱 그 먹을 수 있을 만큼 요만큼씩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끼웁니다. 자, 끼우는 방법은 바늘 끝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끝에를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나오고 몸통이 들어가서 요 끄트머리에 조금만 남게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 보면 지렁이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몇 번 잡고 나면 지렁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완전히 바늘에서 지렁이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리멸 같은 경우는 정말 바늘에 지렁이가 그냥 묻어만 있어도 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지징 입질이 올 때 한 번씩 후킹을 해주고 던진 다음에 바닥만 이렇게 긁어주면은, 보리멸 같은 경우는 얘가 자체가 뻘이나 모래가 있는 요런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여밭이나 돌밭이나 이런 데가 아니니까 그 채비 걸림이, 밑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긁으면은 전화기에서 찡 진동 오듯이
찡하고 진동이 와요. 그러면 탁 한 번씩 챔질을 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리말 낚시 이렇게 재미있게 여름에 요때 잠깐 이렇게 하는 낚시니까 원투 낚시할 때 입질도 없고 계속 잡어 입질이 막 들어오는데 막 잡히는 건 없고 막 이러실 때 루어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리멸 한 번씩 하시면 보리멸이 이렇게 튀김으로 튀겨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보리멸 낚시 재밌게 이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